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빅뱅 우주론에 따라서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물질에 이루고 있는 원자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배웠었죠. 이 원자의 구조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 그 다음에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는 쿼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데 원자핵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고, 이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를 전자 궤도 혹은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원자의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로 구성되고, 얘네의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빅뱅 우주론의 과정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빅뱅 우주론. 고온, 고압, 고밀도 한 점에서 폭발하여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폭발이 일어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온도와 밀도는 계속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축을 보게 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피는 증가하고 온도는 감소하고 밀도는 감소합니다. 그럼 어떻게 물질들이 만들어졌는지 볼게요. 자, 빅뱅 직후에는 기본 입자인 전자와 쿼크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우주의 질량이 모두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 이 쿼크가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이 양성자가 만들어졌다는 뜻은 뭐냐면 결국엔 수소 원자핵이 양성자가 한 개이므로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진 것과 같아요. 됐나요? 그 다음 빅뱅 후 3부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계속 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자가 아니라 원자 핵입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1로 나옵니다. 이렇게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배울 스펙트럼을 관찰했더니 우주에 실제로 수소와 원자의 질량비가 3대1로 관찰이 됐어요. 전체 우주에 있는.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여기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세요. 다음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드디어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져요. 자, 우주의 온도가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할 수 있을 만큼 낮아져 가지고 수소 원자핵과 전자 한 개가 결합하여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고, 헬륨 원자핵과 전자 두 개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원자의 생성으로 갇혀있던 빛이 직진하여 우주가 투명해졌습니다. 이 빛이 우주 전체에 퍼지게 되는데 이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4에서 7억 년 후에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펙트럼을 이용한 우주의 원소의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우주의 냄새나 맛을 본 적이 있나요? 혹은 만져보거나? 그래 본 적이 없죠.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려면 만져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혹은 관찰하기도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주를 연구할 때 만져보거나 맛보거나 소리를 들을 수가 거의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우주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쉽게 우주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빛을 이용한 연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밤하늘을 봤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본다는 얘기는 빛만 우리가 정보를 파악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별의 소리나 별의 냄새를 맡아본 적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빛을 이용한 겁니다. 우주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펙트럼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스펙트럼을 배우기 위해서 먼저 파동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파동은 무엇이냐면 에너지가 흔들림을 통해 다른 곳으로 전달되어 나가는 것으로 그냥 에너지가 이동하는 한 형태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파동을 한번 볼게요. 자, 파동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물결파의 모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이 한번 이렇게 꿀렁 혹은 마루에서 이렇게 꿀렁 이렇게 가는 때, 한번 꿀렁할 때 가는 거리를 뭐라 그러냐면 파의 길이 장자 써가지고 파장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파동의 가장 높은 곳을 마루라고 하고 파동의 가장 낮은 곳을 골이라고 해요. 자, 무슨 마루라는 아이스크림 있죠? 그게 뭐냐면 호두의 최고봉, 체리의 최고봉이란 뜻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파장은 파동이 한번 꿀렁할 때 가는 거리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진동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진동수는 뭐냐면 시간당 몇 번 진동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파장이 짧은 파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장이 긴 파동이 있어요. 누가 같은 시간 동안 많이 진동할까요? 그렇죠. 파장이 짧을 때 훨씬 더 많이 진동을 할 거고 파장이 길 때는 느리게 진동을 하겠죠. 적게 진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 파장이 짧을 때의 특징은 뭐냐면 진동수가 큽니다. 시간당 많이 꿀렁꿀렁꿀렁 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큽니다. 이 파동의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파장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감마선부터 라디오파까지 있어요. 자, 감마선 위에 있는 게 파의 형태인데 파장이 길어요, 짧아요? 파장이 짧죠. 그러면 진동수가 크니까 에너지는 클 거예요. 그래서 감마선이 여기 나와 있는 파 중에 파장이 제일 짧으니까 에너지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 라디오파를 볼게요. 어때요? 파장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파장이 길어가지고 진동수는 작으니까 이 라디오파가 여기 나와 있는 파 중에 에너지가 가장 작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파장에 있을 때 파장을 가지고 있는 파동이 있을 때 우리가 감마선을 보거나 X선을 보거나 자외선을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장의 빛이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가능할 가, 볼 시차 써가지고 보는 것이 가능한 빛의 선이라고 해가지고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볼 수 있는 광선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가시광선을 한번 볼게요. 자, 붉은색 쪽과 그 다음에 보라색 쪽이 있습니다. 자, 붉은색 쪽이 파장이 길어요, 짧아요? 700나노미터로 길고 그 다음에 이 보라색 쪽은 380나노미터로 굉장히 짧죠.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 붉은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지고 그 다음 푸른색,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을 한자로 자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선을 바깥 외자 써가지고 자외선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붉은색을 적색이라고 하는데 붉은색보다 파장이 길어가지고 바깥쪽에 있는 것을 바깥 외자 써가지고 이 자외선이라고도 해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빛의 색에 따라 에너지가 다르다. 요거를 기억해 주면 돼요. 붉은색 쪽의 에너지가 낮고 그 다음에 이 보라색 쪽의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 자외선을 세균한테 쏴주면 세균이 죽어요. 그래서 이 자외선 소독기를 쓰죠. 그러면 이 본격적으로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스펙트럼은 별게 아니고 그냥 빛을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지개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스펙트럼입니다. 자, 햇빛은 파장이 다른 여러 가지 색의 빛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눈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색으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냐면 햇빛이 이렇게 프리즘이라는 것을 통과할 때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굴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빛의 파장에 따라서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파장에 따라 빛이 굴절하는 정도가 다르므로 무지개와 같은 여러 가지 색이 연속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우리가 그냥 투명했던 빛을 나눠가지고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스펙트럼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스펙트럼의 종류는 교과서 혹은 문제집마다 다르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과서에서는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으로 구분을 하고 이 선 스펙트럼을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으로 구분을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 교과서는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눠요. 여기서 말하는 선 스펙트럼이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마다 다르니까 교과서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은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교과서 기준인 이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나요? 그러면 이 스펙트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스펙트럼은 무엇이냐면 별과 같은 물질이 내는 거예요. 이 온도가 매우 높아가지고 모든 영역의 빛을 방출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모든 영역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의 에너지, 색깔을 다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백열 전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선 스펙트럼 보도록 할게요. 고온의 기체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빛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이 별처럼 모든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온의 기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원소가 낼 수 있는 특정 파장의 빛만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연속 스펙트럼처럼 모든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원소가 낼 수 있는 빛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면 저온의 기체가 주변의 별에서 오는 빛 중에 이 저온의 기체를 이루는 원소가 흡수할 수 있는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빛이 흡수가 되고 남겠죠? 그래서 원소가 흡수한 빛의 파장이 사라지고 남은 빛이 나오는데 그 스펙트럼을 뭐라 그러냐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모든 빛이 아니라 특정 파장의 빛이 사라져서 어두워 보이는 선이 나타나는 이 흡수 스펙트럼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스펙트럼을 쉽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호랑이와 토끼와 상어가 있어요. 이건 선생님이 직접 그린 겁니다. 호랑이는 뭐만 먹죠? 고기만 먹으니까 소고기랑 돼지고기만 먹는 호랑이. 그 다음에 채식동물인 토끼. 그래서 상추와 당근만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어는 물속에 사니까 이 고등어와 오징어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 셋이 어디에 갔냐면 근데 너무 배고파요. 그러니까 음식점을 갔습니다. 몸에 에너지가 없어 배가 고픈 동물 셋이 모든 음식이 있는 뷔페에 갔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 뷔페를 가니까 이 호랑이, 토끼, 상어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모든 음식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상추, 소고기, 고등어, 돼지고기, 오징어, 당근 등등이 다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우선 이 호랑이가 먼저 음식한테 다녀왔습니다. 이 배가 고파요. 에너지가 너무 없어가지고 배가 고픕니다. 그래가지고 배고픈 호랑이가 다녀왔을 때 호랑이가 먹을 수 있는 건 그렇죠. 고기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만 사라질까요? 고기만 사라집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여기서 돼지고기, 그 다음에 소고기 없어지니까 상추가 남고 소고기 사라지고 고등어 남고 돼지고기 사라지고 오징어 남고 당근이 사라졌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데 이 호랑이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뭐만 먹었어요? 그렇죠. 왜 이 호랑이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소고기랑 돼지고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호랑이 뱃속에는 현재 소고기랑 돼지고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먹다가 이제 토를 합니다. 웩. 그래서 호랑이가 토를 합니다. 웩. 자, 그럼 호랑이가 토를 했으니 뭐만 나올 수 있어요? 고기만 먹었으니까 고기만 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토한 거를 보게 되면 뭐만 토하냐면 소고기랑
그 다음에 돼지고기만 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음식이 연속적으로 있는 뷔페가 있었는데 누군가 다녀갔어요. 그런데 고기만 싹 사라졌어요. 그러면 누가 다녀왔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아, 호랑이가 다녀왔구나 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누군가 많이 먹고 토를 한 걸 봤어요. 토한 걸 봤더니 소고기랑 돼지고기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토한 거예요? 그렇죠. 호랑이가 토한 거죠. 누가? 너무 많이 먹어 배가 부른 호랑이. 에너지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토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할게요. 자, 남은 음식을 보고 어떤 동물이 음식을 먹었는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속적으로 차려진 밥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다녀갔는데 뭐만 사라졌냐면 오이고 상추랑 당근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누가 왔다 간 거예요? 그렇죠. 토끼가 왔다 간 거죠.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토한 음식을 보고 어떤 동물이 음식을 토했는지 맞춰보도록 합시다. 토를 했는데 고등어랑 오징어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토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상어가 토를 했구나. 이 배가 부른 상어가 이제 먹다 못해 토를 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를 알 수 있냐면 요 사라진 음식을 보고 어떤 동물이 먹었는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토한 음식을 보고 어떤 동물이 토했는지 알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럼 얘를 스펙트럼과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에 에너지가 없어 배가 고픈 동물 셋이 있어요. 저온의 기체가 에너지가 별로 없겠죠. 그 다음에 모든 음식이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있어요. 모든 에너지가 있는 건 뭐예요? 빛인데 여기서 음식을 빛이라고 해봅시다. 모든 음식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고 우리 스펙트럼으로 따지자 보면 모든 에너지가 나오는 스펙트럼이겠죠. 그게 어떤 스펙트럼이에요? 그렇죠.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결국에는 모든 음식이 있는 것은 바로 별빛입니다. 별빛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이 연속 스펙트럼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데 배고픈 호랑이가 다녀왔을 때 고기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만 사라졌죠? 결국엔 특정 에너지만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흡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만 남았어요. 상추, 고등어, 오징어, 당근만 남았습니다. 즉 배고픈 호랑이를 통과한 음식이 남은 것처럼 이 저온, 에너지가 낮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이 연속 스펙트럼 중에 남은 빛이 있을 거예요. 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고 남은 빛이 뭐냐면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고온의 기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이 고온의 기체는 모든 걸 다 내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고기만 먹었으니까 고기만 토할 수 있듯이 특정 에너지만 방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 토한 소고기와 돼지고기만 보면 어떤 애가 토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을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라진 음식을 보고 어떤 동물이 왔다 가는지 알고 어떤 동물이 먹었는지 그 다음에 토한 음식을 보고 어떤 동물이 토했는지 알아맞추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 흡수 스펙트럼을 관측을 하거나 이 선 스펙트럼을 연구를 하다 보면 어떤 원소를 통과했고 어떤 원소에서 이 빛을 방출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보면 어떤 원소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얘를 다시 과학적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배웠던 동물들의 예시를 생각하며 스펙트럼을 과학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소는 온도가 높을 때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합니다. 호랑이는 배가 불렀을 때 고기만 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을 때는 동일한 파장의 빛을 흡수합니다. 호랑이가 배고플 때는 고기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원소일 때 선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와 개수가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수소 볼게요. 자, 수소 호랑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호랑이가 뷔페에 갔다 와가지고 남은 뷔페 음식을 보게 되면 고기만 사라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보입니다.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겠죠? 그 다음에 호랑이가 토를 했어요. 먹었던 고기만 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원소라고 하면 이렇게 이 흡수 스펙트럼과 그 다음에 이렇게 선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와 개수와 위치가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배부른 호랑이입니다. 에너지가 높아요. 그럼 토를 하겠죠?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배고픈 호랑이에요. 에너지가 낮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 배울 때 이 에너지를 이 빛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원소는 빛을 방출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낮은 원소는 빛을 흡수하는데 이 각각의 고온의 기체라고 하면 얘네들을 이루고 있는 원소가 방출할 수 있는 빛만 방출하고 저온의 기체라면 얘네들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만 흡수할 수 있는 빛만 흡수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자, 원소마다 방출, 흡수하는 파장의 빛이 다릅니다. 동물마다 토끼냐, 호랑이냐, 상어냐에 따라서 이렇게 토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소마다 선의 위치, 개수가 달라요. 수은과 우라늄이라는 건 볼게요. 다른 원소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방출하는 빛으로 나온 이런 선 스펙트럼 보게 되면 어때요? 다릅니다. 결국엔 우리가 이런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이나 흡수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어떤 원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소의 지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물질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질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동물원이라고 해봅시다. 자, 동물원에서 선 스펙트럼을 관찰했어요. 동물들이 토한 음식을 한번 봤어요. 동물원에서. 그런데 어떤 동물이 있는지는 모르는 동물원에서. 그랬을 때 그 음식만 보고도 여러분들은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채소랑 오징어랑 고등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동물원에서 어떤 동물이 있었냐? 토끼랑 상어가 있었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물질의 선 스펙트럼을 관찰했더니 수은의 선 스펙트럼도 나오고 우라늄의 선 스펙트럼도 나왔어요. 그러면 그 물질 한 가지라고 안 했어요. 한 종류라고. 어떤 물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물질에는 수은과 우라늄이 있구나. 그 동물원에는 토한 걸 보니까 오징어, 고등어, 그냥 당근, 상추만 있었으니까 이 동물원에는 지금 누가 있냐? 토끼랑 상어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천체들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알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선생님이 우주에서 오는 것 중에 우리가 빛을 이용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빛을 이용하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별이 있습니다. 자, 온도가 매우 높아가지고 모든 영역에 빛을 방출합니다. 모든 색깔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모든 음식이 다 있으니까 연속적으로 모든 음식이 나와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별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별빛뿐만 아니라 백열, 전구도 이렇게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요. 됐나요? 그러면 이 고온의 기체와 저온의 기체를 보도록 합시다. 배부른 동물들이 살고 있는 동물원이에요. 근데 배부른 이유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근데 결국엔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배가 불렀겠죠? 너무 배가 부르니까 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토한 음식들을 프리즘을 통해서 분석을 했어요. 자, 별빛과 같은 에너지를 흡수해 고온이 된 기체입니다. 단 모든 파장의 빛을 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체를 이루고 있는 동물들, 어떤 원소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 기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가 낼 수 있는 특정 파장의 빛만 방출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연속적으로 모든 빛의 파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고온의 빛체가 방출할 수 있는 빛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이 동물원 중에 이 동물원을 구성하고 있는 동물들이 토할 수 있는 빛만 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저온의 기체를 보도록 합시다. 배고픈 동물들이 살고 있는 동물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모든 영역의 빛을 제공해줬습니다. 얘네들을 다 같이 모든 음식이 있는 뷔페에 데려갔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면 모든 빛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배고픈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빛만 사라지겠죠. 그래서 저온의 기체가 주변의 별에서 오는 빛 중에, 즉 저온의 기체라는 얘기는 배고픈 동물원입니다. 저온의 기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 배고픈 동물들이 흡수할 수 있는 파장의 빛을 흡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얘네들한테 모든 음식을 차려줬고, 그리고 한참 뒤에 관찰을 했더니 뭐만 사라졌냐면 이 돼지고기, 소고기, 그 다음에 오징어랑 고등어만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저온의 기체에는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다? 호랑이랑 상어만 살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저온의 기체를 이룬 원소가 흡수할 수 있는 파장의 빛을 흡수하고, 따라서 원소가 흡수한 빛의 파장이 사라진 이 호랑이랑 상어만 살고 있으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오징어, 고등어가 사라진 나머지 음식들만 남아있겠죠. 그래서 흡수된 파장의 빛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오고. 됐나요? 따라서 원소가 흡수한 빛의 파장이 사라진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고 남은 빛, 혹은 별의 대기를 통과하고 남은 빛을 프리즘으로 분석을 해보면 전체 빛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배고픈 동물들이 흡수한 빛이 사라지고 나머지 빛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건 뭐냐면 스펙트럼 심화 버전입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과학적인 이유를 원자의 구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게 진짜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자, 일단 우리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자는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데, 이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를 전자궤도라고 합니다. 전자는 특징이 뭐냐면 전자궤도에서만 돌 수 있고 전자궤도 사이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이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라고 하면 이 전자는 특정 이런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지, 이 궤도와 궤도 사이, 여기 있죠? 이런 데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원자가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원자가 에너지를 흡수한다 라는 뜻은 뭐냐면 원자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핵과 멀어지려고 해요.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핵과 조금 먼 궤도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 원자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고,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면 점점 핵이랑 가까운 궤도에서 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한번 볼게요. 자, 에너지를 흡수한 전자입니다. 자, 핵은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서로 잡아당기려고 해요. 그런데 이 전자는 이 핵의 이 굴레와 속박을 싫어합니다. 볼게요. 자, 에너지를 흡수한 전자입니다. 에너지가 높아진 전자예요. 그러면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래서 핵과 멀어져요. 핵의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핵에서 먼 전자 궤도로 이동합니다. 너무 에너지가 높으면 전자가 아예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엔 전자가 에너지가 높을수록 핵의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자, 반대로 전자의 에너지가 낮으면 전자는 핵과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냐, 이 전자 궤도 1에서 여기 볼게요. 전자 궤도 1에서 2로 전자가 이동하기 위해 흡수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즉 전자가 지금 1번에서 2번 궤도로 이동을 했죠. 이때 흡수하는 에너지의 크기랑 그 다음에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했어요. 그래서 2번에서 1번으로 내려옵니다.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1번에서 2번으로 이동하기 위해 전자가 흡수하는 에너지의 크기와 2번에서 1번으로 내려가기 위해 방출하는 이 에너지의 크기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전자궤도 1에서 2로 전자가 이동하기 위해 흡수하는 에너지의 크기와 전자궤도 2에서 1로 전자가 이동하기 위해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흡수된 에너지의 크기와 방출된 에너지의 크기가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빛은 에너지라 그랬고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색깔이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색깔로 해봅시다. 그래서 흡수된 색깔과 방출된 색깔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한 종류의 원소에서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의 위치가 같습니다. 우리 교과서 기준으로는 선 스펙트럼이겠죠. 됐나요? 그래서 보게 되면 흡수된 빛과 방출된 빛이 같은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왜 또 원소마다 다르냐? 자, 요 내용은 뭐냐면 같은 원소일 때 이 흡수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 혹은 방출 스펙트럼의 이 선의 위치와 개수가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원소마다 이 스펙트럼이 다르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원소마다 전자궤도 사이의 간격이 다 다릅니다. 전자궤도 사이의 간격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의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고, 에너지의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색깔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소마다 다른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궁금하면 이거 한 번씩 다시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태양의 스펙트럼은 어떤 게 나타나는지 볼게요. 이 태양은 일반적으로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태양의 대기 혹은 지구의 대기에 의해서 일부가 흡수가 돼요. 그래서 이런 흡수선들을 프라운호퍼라는 과학자가 발견해가지고 프라운호퍼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확대해보면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태양의 대기나 아니면 지구의 대기에 의해서 이렇게 흡수돼가지고 어둡게 보이는 선들이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방전관, 그 다음에 분광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전관은 뭐냐면 내열성 유리관에 기체를 채우고 전극을 연결한 것입니다. 거기에 전기를 흘려주면 방전관 안의 기체가 에너지를 흡수했다 방출해요. 내열성, 열에 강합니다. 일단 분광기는 뭐냐면 빛의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는 장치로 프리즘의 역할을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얘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방전관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방전관이에요.
이 방정 간에 이렇게 전극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안에는 예를 들어서 수소 기체가 담겨 있다고 해봅시다. 그다음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줬어요. 그러면 전류 에너지죠? 이 에너지를 누가 흡수하냐면 수소 기체가 흡수합니다. 그럼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할 거예요. 많이 먹어가지고 토를 합니다. 그럴 때 빛이 방출이 되겠죠. 됐나요? 이 방출된 빛을 뭘로 보냐면 분광기로 볼 거예요. 아까 분광기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냐면, 그렇죠, 프리즘 역할을 한다 그랬죠. 우리가 그냥 이 분광기 없이 수소 기체에서 방출되는 빛을 보게 되면 색깔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광기로 보는 거예요. 자, 분광기로 나온 빛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방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한 것들은 거의 다 끝났는데, 허블이 우주 팽창의 증거를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와 멀어진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팽창 우주론이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와 멀어지는 것을 밝혀냈는지. 일단 용어는 적색 편이라는 현상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적색 편이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정한 파장을 갖는 파동을 발생시키는 파원이 있습니다. 자, 파의 원인이 되는 것을 파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 수면에 똑 일정한 속도로 떨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수면에서 떨어진 물방울에 의해서 이렇게 파동이 생기겠죠. 그런데 일정한 속도로 물방울이 떨어지니까 이 일정한 파장을 갖는 거예요. 파의 길이가 일정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일정한 파장을 갖는 파동을 발생시키는 파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파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물방울을 일정한 속도로 떨어뜨리면 이 물방울에 의해서 일정한 길이를 갖는 파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런데 이 파원이 움직입니다. 파원을 쭉 끌고 갈게요. 이 파원은 계속 일정한 속도로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얘를 이동시킬 겁니다. 이 파의 원인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동 방향으로는 파장이 짧아지게 되고, 이동 방향과 반대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장이 길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진행 방향 쪽으로는 파장이 짧아지고 반대편은 파장이 길어집니다. 이게 바로 도플러 효과란 얘기예요. 파원이 이동을 할 때 이동 방향 쪽으로는 파장이 짧아지고, 이동 방향과 반대인 곳은 파장이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파원이 별이라고 합시다. 별도 빛이라는 파동을 내고 있죠. 자, 만약에 별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별빛이 내는 파장이 일정하겠죠? 즉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별이 우리한테 다가와요. 별이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별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별빛의 파장이 점점 어떻게 돼요? 짧아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됐나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빛의 색깔 중에 파장이 짧은 건 푸른색 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별은 본인이 그냥 계속 일정한 파장을 갖는 파동을 방출하고 있는데, 얘가 움직이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되냐, 별빛이 다가올 때는 마치 파장이 짧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별빛이 푸른색 쪽으로 바뀌게 돼요. 이런 것들을 청색 편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청색 쪽으로 편향되어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별이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별이 한 곳에 있지 않고 이동을 하는데 우리랑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별의 이동 방향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별빛이 내는 파장은 본인이 내는 파장은 일정하지만 마치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파장이 점점 길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별이 우리의 눈에서 멀어지면 별의 파장이 길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파장이 긴 게 푸른색이에요? 붉은색이에요? 그렇죠. 붉은색이 파장이 길죠. 그래서 별빛이 마치 붉은색 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적색 쪽으로 편향되어 이동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적색편이라고 해요. 다시 볼게요. 이렇게 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원이 이동을 할 거예요. 이동을 하는데 우리 눈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면 이 파원에서 내는, 즉 별빛이 내는 빛의 파장이 점점 길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별빛이 적색 쪽으로 편향되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됐나요? 이 반대로는 청색 편의가 일어나겠죠. 파장이 점점 짧아지니까 불빛이 파장이 점점 짧아지는 것처럼 보여서 청색 쪽으로 편향되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허블이 우주의 별, 즉 은하를 관찰을 했어요. 스펙트럼을 관찰했을 때. 그런데 대부분이 적색 편의가 관찰됐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별들이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은하와 별들을 관찰했을 때 적색 편의가 일어납니다. 즉 대부분의 은하와 별이 우리랑 멀어진다는 뜻이죠. 이 말이 뭐예요?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블이 이 적색 편의를 관찰하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필기 볼 수 있도록 화면 띄워 놓겠습니다. 원하는 부분에서 멈춰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